그럼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어떻게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면서 네. 넘어갈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을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보합가 시장을 했다가 오전에 또 그 전날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다시 밀렸었어요. 장 막판에 거의 뭐 1시간도 안 남겨놓고 장 막판에 반등을 주어서 나스닥 0.4% 상승했고요. 다우는 0.18% 하락, S&P 500은 0.14% 상승. 혼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음봉 크게 나타내고 옆으로 지금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파월 의장이 상원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하원 발언이 있었는데 예. 전일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라 하면 환율과 국채 수익률이죠. 큰 변화는 좀 없었습니다. 주시장도 변동성만 좋았고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부분,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4.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했죠. 이번 주에 호주에서 금리를 25bp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타 국가들,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쪽에서는 25bp 그리고 동결 이렇게 좀 소위 그 피크아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랑 같이 가요? 아니면 캐나다가 약간 선도하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더라고. 예. 미국을? 네. 네. 아, 그래요? 금리 정책에 관한 한 먼저 움직이더라고. 중앙은행이나 은행이나 그리고 자본시장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또 미국에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말씀주신 캐나다 대로 중앙은행에 미국 사람들이 가서 하기도 해요? 네. 네, 같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NFL이라고 있잖아요. NFL 네. 저기 네. 풋볼? 풋볼인가? 아 그거 말고 왜 저 아이스하키 그것도 통합해서 하잖아. 하키? 네, 아이스하키. 근데 NHL이겠지. 그러니까 NHL. NFL은 풋볼이겠죠. 맞아. 예, F인데.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H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거 같이 하죠, 미국. 네, 같이 하죠. 시장이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장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내일 나올 고용 보고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전에 나오는 건데요. 23만 2천 건 나왔는데 전월이 11만 9천 건이었고요. 그리고 컨센이 20만 5천 건에서 그보다 높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임금 상승률을 보면 7.2% 증가로 나오는데 전월이 7.3%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락하는 상황이었고요.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어제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 엔비디아가 3.8%, TSMC 2.2%, AMD가 3.9%, 테슬라는 좀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주가 지금 지수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는 종목들은 좋은 현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유를 뭐 IRA에 뭐 수혜이지 않겠냐 미국 기업들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아니, 저거는 반도체가 올라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가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네. IRA 수혜로 기대하는 거면 그죠?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요. 시장의 영향은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아닐 것 같은데. 예, 오늘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런 거보다도 오늘 동시만기예요.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이군요. 예, 오늘 동시만기 영향 받는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28% 하락을 했습니다. 2,431포인트. 코스닥 0.22%.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굉장히 셉니다. 코스닥의 종목들 중에 어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냐면요. 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SM이 코스닥 시총 5위에 입성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저거. 카카오도 못해요 지금. SM. 예. 카카오도 공개해서 못하겠어.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이 이제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계속 거의 매수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돈이 흘러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테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튼 간에 뭐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은 좀 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아무튼 뭐 종목별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577억 순 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약하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약했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겠죠. 금융투자가 어제 9,5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오늘 동시만기잖아요. 오늘 만기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차익 거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했고요. 차익에서 1,500억 정도, 비차익에서 3,44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네. 코스피의 종목들 대형주를 끌어내리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상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에 2차 전지 올랐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2차 전지가 주도주고요. 네. 그리고 연초에는 로봇도 올랐고 그 다음에 AI 오르고 자율주행도 오르고 이렇게 테마가 순환하면서 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셀트리온 3사가 올랐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3사 다 올랐습니다. 또 다시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 선별적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전형적인 종목 장세죠. 예,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이제 순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표현을 끝나지 않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서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격이 벌어지고 거의 뭐 90도로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뭐 상승폭이 뭐 15%든 30%든 떨어졌다가 또 조정을 보이다 가고 이런 경우가 보통의 흔한 주가의 흐름인데 네. 이번에 이들 올라왔던 1월부터 2월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은요.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아, 겁니다. 올라왔다가 예. 다시 떨어진 게 아니고 옆으로 올라왔다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네. 기고 있고. 예,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여기다. 네, 이런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되고요. 살짝 하향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는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 50pp 인상 확률을 7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도표 상단이 6%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리 우려를 계속하다가 금리보다는 경기야. 그래서 경기 우려를 계속하다가 다시 금리 우려로 했는데 제가 앞에 당분간이라는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3월 22일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당분간은 이제 다시 금리 우려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면 아마도 또 다시 경기 우려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월 22일이면 아직까지 뭐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속에서는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CPI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망 속에서 등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정도뿐이 못 볼 것 같아요. 시장은요. 시황 자체를 여기서 위다 아래다. 이번에 50bp 금리 인상하면 뭐 폭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5%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로 봤을 때 역전사가 108bp 정도, 1% 이상으로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아니냐.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이런 쪽에 논조가 한쪽이 있고요. 한쪽은 아니다. 뉴노멀이다. 달라지지 않았냐. 과거의 잣대로 하기에는 이번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것이 지금 팽팽하게 월가에서는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결론은 못 내고 있고요. 가보자. 뭐가 맞는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 시장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소문없이 동시 만기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등락할 거고요. 잠깐 제가 봤습니다. 보통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추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정하는 자료를 제가 잠깐 아침에 보고 왔는데요.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특징은 오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외국인과 개인은
지금 지수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 양쪽에 베팅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은 원래 양매도를 많이 해서 중간에 베팅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원래 위쪽 아래쪽으로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좀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는 봐서는 좀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들은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테마주나 특정 섹터의 강세, 그러니까 매물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하지 않고 탄탄하게 지금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기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건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테마라는 건 뭐냐면 주도주가 있고 같이 한꺼번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주도주를 해라. 이게 증시 격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같이 올라요. 그러다가 이게 꺾이지 않으면 낙수 효과에서 다 그 밑에 것이 오르고 그렇죠. 밑에 것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테마라는 거는. 그런데 이번 주 돼서부터는 개별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같은 테마에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고 이렇게 서로 좀 차별화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내에서도 예. 다르다고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힘이 약간 약해진 거죠. 아, 힘이 약간 빠진 거다. 그 테마에 빠진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그 실제 트레이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주도주를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전체 시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여의도의 사람들,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의 이제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면은, 자 이걸 빼가지고 다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격에 올 수 있는 테마가 있을까?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더하든지 아니면 멈춰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나 아니면 로봇 외에 다른데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바이오만 조금 올라오는데 바이오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뭐 분석 자체, 가치 분석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쪽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뭐 이쪽에 계속 따라 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 그냥 진짜 구체적인 트레이딩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밑에서부터 한 20% 30% 올라오는 종목들이 막 올라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갔습니까? 아, 다음날 조정을 보이겠구나. 조정 때 사야지. 아, 이거 너무 급등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급등 종목을 쫓아 사야지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요즘은?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맞아왔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맞아왔고. 네,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전형적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종목 장세,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테마하고 주도주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라 하면 기술과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뒤따라주는 거는 주도 섹터로 앞으로 갈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벤트로 나타난 것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막 돈 번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늘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크게 벌었다 크게 깨졌다 그러죠. 그러기도 하죠. 예, 항상 버는 건 아니죠. 예, 크게 벌었다 크게 깨졌다 합니다. 실제로. 그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라고 다 군집을 하나. 아니 그 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요즘 막 이런 걸로 막 엄청 지금 막 많이 번 사람들이 또 딴 거 막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네. 시장에 있는 우리 실제로 이건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전문 투자자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따로. 네. 예, 증권업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 회사 소속은 아니고 회사 소속이 아니고 일반 개인인데 전문 투자자, 네, 일반 투자자 네, 이렇게 네. 나누거든요. 네. 근데 그들하고 우리들하고의 차이점,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하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 좀 보수적인 생각이라서 분할적으로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전문 트레이더들은 선택과 집중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더 크게 벌 때는 많이 벌고 또 깰 때 많이 깨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분도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격증 그거 있는 사람들 그거예요 혹시? 아니 근데 그 자격증을 자격증이 갖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리얼. 예. 자격증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이제 되면은 아니 나 그거 한 거 같아서 그래요. 아 이게 자격증이야 뭐 전문 투자자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교육 몇 시간 듣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거 했거든요. 예. ETF 이런 거만 ETN 이거 할 수 있어야죠. 네.
잘했어. 아 근데 사실 계속 봐야 되는데 예. 약간 좀 집중력이 흩어져 갖고 좀 뒤에는 조금 놓친 것도 있습니다.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그거 혹시 안 다셨죠? 있어요? 저는 그 안에도 전문 투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짜증. 업계 출신이다. 리사님 있으세요? 저는 뭐 모든 자격증 다 있죠, 당연히. 아 짜증나. 다른 사람들이랑 해야 되겠어. 저희는 이제 랩 거래도 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운영 자격증 다 가지고 있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뉴스가 뉴스 별로 좀 없다는 걸 아셨나 봐요. 중간에 말씀을 좀 한번 끊어주셨네요. 아주 뭐 주요한 뉴스는 오늘 뭐 없습니다.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CEO들이 방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수입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제치고 우리가 1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 수입차 점유율이 19.69%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입차 요거 때문에 교육 때문에 온 부분도 있고 하나는 배터리 등 전동화 협력을 위해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틀리 회장, 롤스로이스 대표, 볼보 대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사우디 재무장관 방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장관과 어제 면담했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어디를 했냐?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소 스마트팜 분야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샤오미가 2021년도에 전기차 사업 진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어떻게 발표했냐면 첫 전기차 내년 양산한다. 19조 원 투자해서 내년부터 전기차 양산할 목표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뭐 4번, 5번 뉴스는 시장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뉴스 들으시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미국에. 이거 2019년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원래 기업 및 개인의 은행 상품하는 은행입니다. 이거 은행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정부 허가를 받고 이제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수탁 전문 은행이었는데 지난번에 그 STX 파산돼 있었잖아요. 네. 그 후에 뱅크런이 시작됐는데 이게 영업 중단하고 자발적 청산으로 간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본인 회사에서 그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코인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이게 노이즈가 될 건지에 더 지켜보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증선위에서 불법 공매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불법 공매도 확인된 2개사에 각각 21억 그리고 38억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입니다. 첫 사례예요. 과태료 아닌 과징금이라 과태료 이거죠? 처분이 아닌 과징금 처분이 처음이고 금액도 몇 천만 원 단위였는데 이건 뭐 수십억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 있고요. 법원 판단까지 갑니다. 이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딘지 이런 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는 요 내용 여러분 보시면 뉴스에 나와 있어요. 내용 보면은 이게 불법 공매도라고 결정질 수 있나 하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약간 제가 볼 때 좀 있긴 해요.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하고 법원 판단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요. 이렇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하고 금액도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이제 공매도 세력이나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생각했던 부분에 상당 부분 진일보한 부분이 좀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불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앞에. 네, 예. 근데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과태료를 물면 그거 맞나? 과태료는 뭐냐면 태만이 했다는 거거든. 네. 과태료의 그 예. 벌과금을 왜 주냐면 너는 뭐 법을 뭐 이런 건 아니야. 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준 건 아니야. 근데 이 시민으로서 태만이 했어.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부담된다. 너 약간 좀 살짝 너 좀 부담 좀 져라. 이런 게 과태료 아니에요. 근데 불법 공매도한테 과태료를 부는 게 맞아요? 우리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게 좀 아리까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 불법 공매도라고 판정이 됐으면 예. 당연히 벌금을 물리든지 뭐 저걸 해야지. 과태료는 물론 뭐 과태료 내도 뭐 기분은 나쁘지. 근데 그거는 약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 태만히 했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전에는 그럼 뭐 몇 억 이렇게 얼마 안 몇 되는 천만 거예요? 원. 몇 천만 원? 예, 몇 천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유 그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일단 보고 예. 곱하기 10배 딱 때려야죠.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이번에 그렇게 한 예,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라서 아마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사를 보니까 외국계 금융사 두 곳이네. 아 그래요? 네. 어디지? 그 이름은 이제 지금은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어요. 최종 결정 나오면 이제 그때는 공개되죠. 왜냐하면 두 군데 다 그 내용을 읽어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대주 매도예요. 우리나라는요. 법적으로 그냥 공매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빌려와서.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해야 되는데 빌려오기 전에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 예,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들 로봇 회사 쇼핑 중 이투데이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여전히 로봇주 아직까지도 강세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코스닥 상장, 이거 삼성하고 LG그룹은 뭐 계속 지분 투자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나서겠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이냐? 대량 생산과 제품 상품화를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영업 마케팅 확대 그리고 기술 투자로 인해서 로봇 산업 및 시장 확대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당연히 뭐 그런 얘기들 좀 하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든 이쪽 산업 자체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 여기서도 또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 동안에 선별된 몇 개만 있었는데 또 선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는 뉴스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때 대기업들에서 로봇 사업 투자한 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두산에서 어떤 걸 했는가? 라는 표가 이투데이에서 캡처한 게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기업에서 어떤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캡처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 산불TV 앱에 가시면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봇까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네. 오늘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